안녕하세요. 고전시가의 난해한 암호를 수능 1등급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문학메이트 문학파함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모른 척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냥 친구도 아니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했던 사람이라면요? 심지어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줄 증인까지 있었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잊혀졌다면요? 오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그런 배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신충의 향가 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조선의 영웅 이순신의 한시 진중음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보통 승리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시 속의 이순신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의 공을 시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전시가는 그냥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버림받은 사람의 원망도 있고 나라를 짊어진 사람의 고독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신충의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 효성왕 때 신충이 지은 향가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설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충은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부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때 효성왕은 신충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훗날 너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잣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잣나무는 약속의 증인입니다. 둘 사이의 믿음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뒤 효성왕은 신충을 잊어버립니다. 신충은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믿었을 것입니다. 왕이 바빠서 그런 것이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를 떠올리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때 신충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원망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입니다. 이제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질 좋은 자식,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며 너를 중히 여겨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 버리신 겨울이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의어 버린 처지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가 단순히 임을 원망하는 노래처럼 보이지만 배경 설화와 함께 읽으면 훨씬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질 좋은 자식,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순 약속과 연결됩니다. 가을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 잣. 이 이미지는 한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약속은 분명했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다. 그 약속은 잣나무처럼 굳게 남아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너를 중히 여겨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 버리신 겨울이여.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과 겨울의 대비입니다. 가을은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차가움의 계절입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식어버린 계절입니다. 화자는 임의 태도가 변했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나를 중히 여기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얼굴빛이 달라졌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다. 그래서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임의 변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더 슬픈 장면은 다음입니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화자는 자신을 모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임을 지나가는 물결에 비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래는 물결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물결은 잠깐 다가왔다가 흘러가 버립니다. 모래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다가오는 것 같지만 머물지 않는 존재, 손에 잡힐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가 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가 모래입니다. 여기서 작품의 정서가 분명해집니다. 화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항의하고 싶지만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어 버린 처지여. 이 말은 실제로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너무 커서 마치 세상 전체를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전시가의 중요한 독해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어 하나를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잣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겨울은 계절이 아닙니다. 변심입니다. 물결은 자연물이 아닙니다. 떠나가는 임입니다. 모래는 흙이 아닙니다. 붙잡지 못하는 화자 자신입니다. 이것이 원가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저버린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버림받은 화자의 절망입니다. 이 작품을 시험에서 만났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첫째, 배경설화입니다. 신충과 효성광의 약속을 알아야 잣나무의 의미가 보입니다. 둘째, 화자의 처지입니다.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셋째, 상징입니다. 잣나무, 겨울, 물결, 모래를 놓치면 작품의 핵심이 흐려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의 진중음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중요합니다. 진중음, 전쟁터 안에서 읊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떠올리면 보통 승리와 영웅을 생각합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나라를 구한 장군,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조금 다른 이순신이 보입니다. 높은 누각에 홀로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성도 벼슬도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순신입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바대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걸에사 응당을풀이. 이 시는 한시답게 기승전결 구조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기입니다. 한바대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쟁 중입니다. 바다는 어둡습니다. 가을바람은 차갑습니다. 화자는 높은 누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누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독한 사색의 공간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민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외로운 장수의 밤입니다. 다음은 승입니다.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여기서 화자의 생각은 개인적인 외로움에서 나라 걱정으로 확장됩니다. 큰 난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전쟁 상황을 가리킵니다. 화자는 단지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언제 다시 태평해질까? 백성들이 언제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합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오국충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진짜 날카로운 부분은 다음입니다.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이 부분을 그냥 명성이 높아졌다는 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순신이 세운 공을 인정하기보다 그 업적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순신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순신이 명성을 원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순신은 이름을 얻으려고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깎아내리려 해도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결국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 대목에서 작품의 긴장이 가장 강해집니다. 전쟁터 밖에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안쪽에도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모함입니다. 마지막 결을 보겠습니다.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걸에사 응당을풀이. 여기서 변방의 근심은 전쟁의 근심입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외적의 침입입니다. 화자는 이 근심만 평정할 수 있다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귀걸에사는 중국 시인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지은 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귀걸에사는 전원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순신의 진짜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름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고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진중음의 주제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원가와 진중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작품은 겉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신라 향가이고 하나는 조선의 한시입니다. 하나는 임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원망이고 하나는 전쟁터 장수의 고독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화자의 처지를 알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원가의 화자는 약속을 믿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보면 과거의 약속이 떠오르고 겨울을 보면 차갑게 변한 임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진중음의 화자는 전쟁 중 나라를 지키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한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국난의 현장이고 높은 누각은 고독한 사색의 공간이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물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가의 잣나무, 겨울, 물결, 모래, 진중음의 한바다, 가을바람, 누각, 초목과 전원, 이 모든 것들은 화자의 감정과 연결됩니다. 고전시가를 읽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물을 그냥 풍경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묻습니다. 이 자연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화자의 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작품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오늘의 핵심을 문학팜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가는 약속을 저버린 임에 대한 원망의 노래입니다. 잣나무는 약속의 증인입니다.
겨울은 변심한 임의 차가운 태도입니다. 물결은 떠나가는 임입니다. 모래는 붙잡지 못하는 화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 여의어 버린 처지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진중음은 전쟁 중 나라를 걱정하는 이순신의 노래입니다. 한바다는 국난의 현장입니다. 높은 누각은 고독한 사색의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의 업적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결국 이순신의 이름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귀걸해사는 전쟁이 끝난 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원가의 핵심은 버림받은 사람의 원망입니다. 진중음의 핵심은 나라를 걱정하는 장수의 고독과 초연함입니다. 두 작품 모두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화자의 처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전 시가는 암호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저버린 임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노래를 남기겠습니까? 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하고도 시기와 모함을 받는다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두 작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배신 앞에서는 아프고 고독 앞에서는 흔들리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학파함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어려운 고전시가도 1등급의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학파함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